안녕하십니까. 가속도 센서 관련하여 강의를 진행할 KTM 엔지니어링 소음진동 영업팀의 장민기입니다. 진동 해석을 위한 가속도 측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계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값에 따라 정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 센서를 말합니다. 종류는 ICP, 차지 아웃풋의 피에조 일렉트릭 방식과 MEMS 방식의 센서가 있습니다. 가속도의 타입은 크게 세 종류로 중력 가속도와 같은 정적인 가속도, 자동차의 제동에 의한 충격과 같은 일시적인 가속도, 진동과 같은 반복적인 가속도가 있습니다. 피에조 일렉트릭 액셀러레이터, 즉 앞전식 가속도계는 AC 커플링을 통하여 DC 성분을 제외한 값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태틱이 아닌 다이나믹한 가속도만을 계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전 소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쿼츠 및 세라믹 크리스탈은 외력이 발생하였을 때 정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앞전이라고 하며 앞전식 가속도 센서는 이런 성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센서 내부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즈믹 매스와 센싱 소자가 위치해 있고 외력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매스에 의해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이 되며 뉴튼 운동의 법칙인 F는 ma에 따라 가속도 값을 계측할 수 있게 됩니다. 가속도 센서 내부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디자인에 따라 쉐어 모드, 플렉슈럴 모드, 컴프레션 모드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프레션 모드로 앞전 소자 위에 매스를 위치시키고 스터드를 통해 프리로드를 걸어준 형태입니다. 장점으로는 설계가 단순하며 공진 주파수가 높아 고주파 응답 특성이 좋다는 것, 단점으로는 온도 및 바닥면에 의한 변형에 의한 에러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플렉슈럴 모드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이즈믹 매스 위쪽에 앞전 소자가 위치해 있고 바닥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역시 설계가 단순하여 가격을 낮추기 쉬우며 작은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하고 온도 및 변형률에 의한 에러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공진 주파수점이 낮아 고주파 특성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쉐어 모드입니다. 중앙에 축 주위로 앞전 소자가 있고 그 위에 덧대어 매스를 위치시킨 후 프리로드 링을 이용하여 프리로드를 걸어 고정시킵니다. 쉐어 모드의 경우 앞서 나온 두 가지 타입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적 단점이 적어 현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입입니다. 이 외에 어쿠스틱, 자기장, 습도, 전자파 등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징 쉴드 처리, 인바 등의 재료 사용, 로우 노이즈 케이블 사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속도 센서 응답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속도 측정 시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 센서의 선정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센서의 선정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특성은 센시티비티, 즉 감도와 주파수 부분입니다. 센시티비티는 각 가속도당 출력되는 정기적인 신호값, 즉 볼테이지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mV/m/s 제곱은 1m/s 제곱의 가속도당 10mV가 출력됨을 의미합니다.
보통 맥시멈 출력을 플러스 마이너스 5V로 볼 때 이 감도값에 따라서 계측할 수 있는 가속도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선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작은 가속도의 낮은 감도를 가지는 센서를 사용할 경우 올바른 신호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큰 가속도에 높은 감도를 가지는 센서를 사용할 경우 오버로드 혹은 센서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파수 응답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주파수별 감도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공진점에서 피크점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의 그래프에 플러스 마이너스 5% 혹은 10%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혹은 10%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센시티비티의 디비에이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센서의 주파수 범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고주파 응답 특성은 센서의 공진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며, 공진 주파수는 센서의 전체 매스, 스티프니스, 댐핑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주파 응답 특성은 AC 커플링, DTC, 즉 디스차지 컨스탄트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DTC는 앰프 회로 내 RC 회로, 즉 1차 하이패스 필터 때문에 결정되는 값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주파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향해야 할 응답 특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치면의 변형, 온도 변화, 전자기장에 의한 에러 등 아웃풋 신호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ICP와 차지 아웃풋 가속도 센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전식 가속도 센서의 경우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정기적인 신호는 피코쿨롱 단위의 작은 신호이기 때문에 계측을 위해 증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CP 혹은 IEP는 센서 내부의 증폭 회로를 인테그레이션 한 것이며, 차지 아웃풋은 외부에 증폭 회로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ICP 가속도 센서의 단면 사진입니다. 쉐어 모드로 위쪽에 증폭 회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CP 3축 가속도 센서 사진입니다. 역시 ICP 3축 가속도 센서입니다. 일반적인 ICP 증폭 회로의 사진입니다. ICP의 장점은 시스템 구성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 구성이 간편합니다. 또 노이즈에 강하고 케이블을 수십 미터까지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센서 내부의 회로 때문에 사용 원도 범위가 제한전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지 아웃풋 센서는 내부에 증폭 회로가 없이 외부에 인라인 차지 컨버터 혹은 차지 전용 앰프를 통해 시그널 컨디셔닝을 하게 됩니다. 차지 센서는 외부 앰프의 개인값에 의해 센시티비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3축 차지 아웃풋 센서의 그림입니다. 차지 아웃풋 센서의 장점으로는 고온 환경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외부의 앰프, 즉 인라인 차지 컨버터 등의 개인값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센시티비티를 가질 수 있어 사용 레인지가 비교적 넓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역시 비교적 가격이 비싸며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ICP와 차지 아웃풋 센서의 동일한 환경에서 계측해서 노이즈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지 아웃풋보다는
ICP가 노이즈 환경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센서의 설치, 마운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운팅 방법은 크게 스터드 혹은 스크류를 이용한 마운팅, 접착제를 이용한 어데이시브 마운팅, 자석 등을 이용한 마그네틱 마운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이디얼한 마운팅 상태의 가속도 출력 값입니다. 설치 표면에 실리콘 그리스를 바르고 스터디로 마운팅을 한 것이고 약 4kHz 이상에서 그래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의 위쪽은 아이디얼한 상태의 그래프,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이고 아래쪽은 그리스를 제외한 스터드 마운팅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고주파 특성이 약간 나빠졌으며 5% 예상한이 5.5kHz에서 4.5kHz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마운팅의 그래프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스터드 마운팅에 비해 크게 나빠졌고 레인지도 1.8km로 낮아졌습니다. 역시 마그네틱 마운팅 그림인데 실리콘 그리스를 사용해서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가속도 센서에 프로브를 연결해서 계측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그림입니다. 5%의 레인지가 1kHz 아래로 낮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마운팅 방법과 관련해서 주파수 특성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속도 센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속도 센서는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테스팅은 모달 테스트 등 구조물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림과 같이 비행기의 동체, 교량 구조물에 대해 구조물 등에 설치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각 구조물의 모달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모달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와 임팩트 해머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덕트 테스팅은 제품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제품의 내구성이나 향후 발생할 잠재적인 결함 등을 예측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실제 테스트에 사용되는 센서들입니다. 도로의 포장 상태 등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을 계측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믹 모니터링은 지진이나 저주파 진동을 계측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림과 같이 차량이나 비행기 엔진 진동 측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HUMS, 헬기 등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현대의 상태를 계측하고 진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품질 평가 및 NVH 분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